자, 여기 아까 그 사례를 볼게요. 보시면, 자,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하고요. 전산세무 1급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100만 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100만 원을 했는데, 12월 30일자로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이긴 120만 원으로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네, 요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제조간접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늘려야죠. 맞죠, 여러분들? 그냥 과소니까 아까 적게 배부, 적게 배부. 맞죠? 적게 배부했으니까 늘린다. 많이 배부하면 줄인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건데 가산한다, 차감한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아까 했던 그 과소 배부, 과대 배부처럼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쳐요. 똑같이. 단지 그게 가산하냐, 차감하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233페이지에 아까 우리 233페이지로 와보실래요? 우리 아까 233페이지에 뭔진 모르겠지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를 기말로 줬었죠, 아까. 아까 기말, 갑자기 그 표에서 갑자기 이제 기말에 뭐 제공품은 얼마, 제품은 얼마, 매출원가 얼마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의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또 중요하니까. 자, 화면 보시죠. 아까 여기 건너뛰었었는데요.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래요.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 그래서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고객이 전투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다른 거 무시하고 제조간접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객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사례에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100만 원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기계가 있대, 기계. 그죠? 그러면 그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공통비가 되는 거잖아요. 공통비. 그죠? 근데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12월 31일 이때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을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원가 계산을 경영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일단 120만 원의 실제 발생액이 기말에 나오기 전에 일단 단기 중에 예정배부 먼저 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기계장치의 실제 감가상각비가 기말에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말에 100, 아까 사례로 따지면 120만 원이 나온 거고, 요거 하기 전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예정배부 한 거예요. 상각비 예정배부는 단기 중에 했죠. 이걸 단기 중에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 세 가지의 감가상각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으로 배부했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즉 감가상각비 예정배부액을 실제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만 원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 세 개를 생산하고 있대요. 주문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차이나는 20만 원 있죠? 이 차이나는 20만 원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인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여기는 20만 원의 배부 차이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잖아요. 제조간접비 20만 원의 배부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질문. 요 제조간접비 20만 원 있죠? 이 차이는 전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헬리콥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여객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면 셋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왜? 제조간접비 배부차예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공통비지 어느 하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비예요, 직접비. 맞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공통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여객기가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기말에 나오죠. 왜 기말에 나오냐면 실제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집계가 돼야 배부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들여다봤더니 이 여객기는요, 기말에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여객기는 지금 사례에서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전투기하고 헬리콥터는 기말에 완성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완성이 됐는데 여기 있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판매는 안 됐대요. 그럼 기말에 판매가 안 됐으면 완성은 됐지만 판매가 안 되면 이건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투기는 완성도 됐고 기말에 팔리기까지 했다라고 가정.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말에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만든 것의 원가니까 만든 것이 팔리기까지 하면 이제 매출 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20만 원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고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아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셋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이 20만 원의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기말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분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를 준 거예요. 왜 줬는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됐죠?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기말에 완성된 거, 미완성된 거, 팔린 거. 이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231페이지. 자, 차마 밑줄 못 친 거 있는데 아까 231페이지 맨 위에 자, 동그라미 2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이 있었죠? 거기에서 두 번째 줄에 기말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밑줄 안 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밑줄 이제. 기말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까지 밑주시고. 그러면 이제 밑줄 친 거 다 해석해 볼게요. 아까는 그냥 예정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것만 읽어봤잖아요. 이제는 밑줄 친 두 개 다 읽어볼게요. 기말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예정 제조간접비가 방금 사례에서 100만 원이죠. 요 사례에서 100만 원. 요 1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실제 발생액인 120만 원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이 기말 매출원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 세 가지에 완벽하게 배부하기 옳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아까 우리가 그 회계 1급 때도 그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부문끼리 용역을 재고받는데 그냥 쌩까자 방법이 직접 배우고 있었죠. 쌩까자, 일부 쌩까자, 단계배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아이 귀찮아.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몰아서 하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화면 보시죠. 자,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 작으려면 네 가지. 얘네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방법을. 자, 보시죠. 여기. 그래서 뭐냐. 이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해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하는 게 요게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FM이에요.
원래 요게 FM이죠. 이 셋 공통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기말재고자산. 그쵸? 이게 FM이야. 하지만 FM대로 하면 이게 복잡하니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자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조정법 앞에 핵심되는 문장이죠.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조정법 앞에가 핵심이에요. 앞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요. 자, 암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조정법 앞에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있죠? 그죠? 매출 원가 조정법.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나면, 아, 귀찮아. 매출 원가에 다 몰아서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로 따지면 그냥 우리가 전투기였나? 아까 매출 원가가? 그죠? 맞죠? 전투기였나? 그냥 20만 원 배부 차이를 그냥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에 분배하지 말고 그냥 전투기 뿜빠이 다 하자, 그냥. 그죠? 왜냐면 대부분 이 기계는 공통비긴 하지만 주로 전투기에 많이 썼던 거예요, 주로.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 예,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 원가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방법. 조심해야 돼요. 가산할 수도 있고 차감할 수도 있는데 아까 했던 과소배부 늘린다. 과대배부 줄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요. 자, 동그라미 2번. 조정법 앞에 영업의 손익이라도 있죠? 그럼 영업의 손익이가 뭐 또는 뭐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또는 뭐? 저거 여기 잡익? 물론 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인데 우리 원가에게는 계정 과목을 그게 안 물어봐요, 주로. 근데 뭐냐면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영업의 손익조정법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 주석 쳐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 좀. 주석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영업의 비용 잡을 수 있는, 영업의 어떨 때는 영업의 비용 잡고 어떨 때는 영업의 수익 잡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에 제가 지금 여기 위에다 적은 게 과소배부 맞죠?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배부 적게 했으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뭐로 처리하냐면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자, 왜 그런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설명은 그지 같지만 이해는 빨라요. 자, 설명 그지같이 해볼게요. 실제 발생액이 실제로 쓴 거죠. 그죠? 그 예정 배부엔 그냥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라 생각해 주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술버릇 있는 친구가 제일 좋죠. 어떤 술버릇 있는 친구가 제일 좋냐면, 술만 마시면 계산을 본인이 합니다. 완벽한 친구죠. 그죠? 아름다운 친구.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친구가 어김없이 술을 많이 마셔 취했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까 사례로 따지면 실제 발생한 술값은 120이었던 거야. 맞았죠? 실제. 근데 그 사람은 몰랐지. 지금 취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를 발에다 준 거예요. 됐죠? 발에다 주고 이제 그 계산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20만 원짜리. 그죠?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잠에서 깨가지고 여러분들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술값 얼마 나왔어? 물어본 거예요. 야, 넌 얼마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넌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니? 100만 원. 예정. 배부 그냥 무시하고 예정. 10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캡처를 뜬 거예요. 핸드폰 딱 촬영해가지고, 자, 봐.
120. 예상했던 술값보다 더 나왔죠. 기분 더러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조금이라도 좋아요? 더 더러워. 내가 예상한 술값보다 더 나왔잖아요. 짜증나니까 비용. 그지 같긴 하지만 설명으로는 여러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진짜 이걸로 풀립니다, 실제로. 근데 거꾸로. 자, 거꾸로요. 제조간접 여기. 자, 그럼 거꾸로 얘가 색깔 좀 맞출걸. 여기다 쓸게요. 거꾸로 제조간접비 실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이건 무슨 배부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과대. 실제 제조간접비보다 많이 배부했잖아요. 자, 이거 과대 배부입니다. 과대 배부는 내가 과대하게 생각한 거예요. 과소 배부는 실제 술값보다 적게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맞죠? 여기 있는 과대 배부는 내가 내가 실제 술값보다 과다하게 생각한 거죠. 과다 생각. 무슨 뜻이냐면 여기 거꾸로 내가 술값을 얼마 썼냐면 실제로는 아까 그 친구가 100만 원 쓴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막 전화하면서 야, 나 혹시 120만 원 정도 쓰지 않았냐? 여러분, 야, 됐다. 20만 원 덜 썼어. 100만 원이야, 자. 친구가 그래도 그래 20만 원만큼 그래도 괜찮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요건 영업의 수익. 이해는 되세요? 진짜 왜냐면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이런 거 다 이해되거든요. 여기가 좀 짜증나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분 좋으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으면 기분 나쁘니까 영업의 비용.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으면 그나마 기분 좋으니까 영업의 수 이렇게 알죠? 이렇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입니다. 자, 화면 3, 4번이 어려워요. 왜냐면 1, 2번은 어느 한 곳에서 몰빵입니다. 몰빵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한테는 괜찮아요. 몰빵하는 거기 때문에. 3, 4번은 뭐냐면 몰빵이 아니라 여기요. 핵심이 되는 말은요. 일단 이 둘은 공통점이 비례배부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비례배부법. 즉 제조간접비 차이니까 공통비이기 때문에 셋 다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기말 매출 원가에 우리가 배부 차이를 분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비례배부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셋 다 고려해요. 여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다 고려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어요? 비례 배부법 쓰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만 얘네들도 차이는 뭐냐면 앞에 게 차이가 나. 앞에 가는 뭐냐? 앞에 거요. 뭐냐면 자 여기 비례 배부 앞에 동그라미 3번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총원가라고 돼. 총원가. 그러면 여러분 총원가는 제조간접비만 얘기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까지 포함한 걸 얘기해요. 후자죠. 총원가라는 건 직제, 직노, 재간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통해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우리가 분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아직은 말로 사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말로만 했죠, 말로만. 일단은 지금은 용어 설명하는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동그라미 4번 원가 요소라고 줘요. 여러분들 질문. 총원가가 좀 포괄적이에요? 원가 요소가 포괄적이에요? 총원가가 포괄적이죠. 원가 요소는 총 원가 중에 하나 요소잖아요, 요소.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니까 총 원가의 하나의 요소인 제조간접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시험에는
제조간접비 비례배부 출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가 요소. 그죠? 즉, 제조 간접 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 일단 이게 논리상 제대로. 일단 공통비니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다 배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니까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말문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동그라미 4번이에요. 가장 정확해. 그러니까 논리상 정확하니까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지 같이 해볼게요. 자, 화면. 자, 233페이지 다시 피시고. 뭐야,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빨리.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다 적어서. 아이씨, 동기훈련 같은데. 자, 실제 제조간접비가 120이었고, 아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아까요. 그죠, 여러분들? 100만 원이었으니까 우리가 항상 배부 차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조정하냐면 12월 30일 날 주주들한테는 120만 원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화살표 친 거 보면 20만 원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죠. 100에서 120으로 가려면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 20만 원만큼 가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왜냐면 시험에 차감도 있거든, 분명히. 그죠, 일단. 자,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 그랬죠. 그 말은 그냥 매출 원가 20만 원 다 가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분계. 자, 그럼 매출 원가의 가산이니까 차변의 매출 원가 증가하겠죠? 응? 증가. 이거 왜 대시했어요? 분계? 가끔씩 분계 물어보거든요. 실기 말고 이론에서 분계로. 오케이. 그다음 대변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 아니 제조 간접비를 가산해야 되는데 왜 제조 간접비를 줄인 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T계정 그래요, T계정. 이 T계정은 제조 간접비 T계정입니다. 여기에 제공품, 기초, 빗재, 직노, 나머지 생략할게요. 해보세요.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여러분들 비용이니까 일단 차별이 증가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비용이 대변이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동의 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어디다 적어요? 제조 간접비 발생액.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제조 간접비 차변에다가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 적어요. 이게 12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120만 원은 기말에나 나오는 건 아직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중에는. 맞죠? 항상 예정 배부가 먼저입니다요. 맞죠?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가 배부하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면 제조간접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배부. 배부가 뭐야, 여러분들? 자, 빵 있어. 배부해 줄게요. 빵이 내 소나기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맞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배부하면 감소해요. 배부가 분배거든. 분배가 줄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하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배부. 근데 이게 지금 예정 배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1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단기 중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간접비는 여기 단기 중이라 할게요. 단기 중에 100만 원으로 일단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12월 31일 날 실제 제조간접비 얼마예요? 120이랑 120. 그럼 난 이거죠. 120이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으로 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숫자니까. 이제 올바른 숫자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으로 배부했던 걸 120 배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기말에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올바르게 고치려면 되세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부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배부했으려면 배부액, 요 마이너스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변이 올라가야 대변으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냥 매출원가 적었잖아요, 이미. 아까 여기 매출원가 조정법인데 20만 원 가산한다며요. 매출원가 차변, 가산이니까 비용 가산은 차변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빵꾸 나는 곳에 냅다 제조간접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 시험에 분계 7기는 안 내니까. 맞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마지막에 빵꾸 나는 곳으로 간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죠? 왜냐면 여기는 배부 차이니까 배부는 제조간접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업의 손익법이네.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여기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 못 적었다라고. 좀만 참아봐요. 자, 만약에 얘가 매출원가 조정법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래요. 그럼 질문.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요거 아까 그거 생각, 술. 자, 술 가지고 생각해, 술. 아까 그 뭐지? 맨날 계산하는 친구 생각해보세요. 계산하는 친구. 실제 술값보다 여기 뭐야? 내가 예상했던 술값보다 실제 술값이 더 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손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입니다. 만약에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면 오케이? 이렇게 헷갈린단 말 진짜 헷갈려. 알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냐면 지금 제조 간접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영업의 비용. 거꾸로 비용을 줄이면 수익 효과니까 영업의 수익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FM. 이거는 그나마 할만해. 한 곳에 몰빵이니까. 자, 이제 2번. 어디 갔어?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 일단 비례배분법이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총원가니까 얘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하고 총원가니까 직제, 직로, 제조, 간접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럼 233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비례배분법이니까 거기 있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근데 지금 우리가 총원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총원가 기준이니까 직제, 직로, 재간 다 고려해야 돼요? 아니면 제조 간접비만 고려해야 돼요? 총원가 기준이니까. 다 고려해야지. 총원가. 맞죠? 그러니까 거기 하면 표 보시면 표. 표에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얼마야?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 그럼 거기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 20, 직접 농업이 10, 제조간접 20이잖아요. 그럼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합계 보시면 되겠죠? 50. 되셨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는요? 그것도 60. 그죠? 왜냐면 기말 제품의 직제 15만원, 직로 15만원, 재가 30이니까.
맞죠? 그럼 기말 제품의 총원가 6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매출 원가의 총원가는 90 보이세요? 90? 맞죠? 그럼 여기 화면. 그래서 요거 일단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입니다. 지금 여기 총원가의 총원가. 지금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총원가에 지금 총원가의 비율이니까 총원가 일단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지금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금 기말 제품의 총원가 60이죠. 맞죠?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원가의 총원가 90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한 게 이 세 가지 전체 총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200일 거예요, 계산하시면. 200. 그러면 이 말이에요. 즉 전체 총원가 중에서 해당 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해보세요. 화면. 보세요. 요 기말, 자 일단 가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에 가산하려면 차변되면 자산에 가산. 차변. 매출원가 비용이죠. 비용에 가산하는 것. 차변. 그래서 다 차변으로 해야 되는 거 얘네들이. 오케이? 그럼 이 5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부 차이가 20만 원 났었죠. 아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20만 원, 20만 원. 맞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지금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이니까 전체 총원가에서 해당 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것만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우리가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분자에 50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원가에게는 이 공식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죠. 즉 20만 원은 이제 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의 총 공통비란 말이에요. 이제는 비례배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전체 총원가 200만 원 중에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만 원이 차지하는 거죠. 요것만큼 기말 제공품에 우리가 가산하는 거예요. 차변으로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암산하시면 그럼 질문. 그럼 기말 제품에 배부될 배부 차이는 얼마예요? 기말 제품에 배부될 배부 차이. 어떻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20만 원이 배부 차이예요. 맞죠? 배부 차이고 전체 총원가가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중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60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기말 제품의 배부될 배부 차이가 되겠지. 그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60만 나와요. 60에 6만 원. 되셨어요? 자, 그럼 매출원가. 자, 그럼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배부 차이 조정할게. 여기 20이죠, 20. 배부 차이 20이에요. 자, 배부 차이 20인데 요 세 가지의 전체 총원가는 200. 이 중에서 매출 원가의 총원가는 90이잖아요. 요것만큼 우리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요게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이에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쉴게요. 마칠게요. 알죠? 내일 문제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부법. 아까 원가 요소는 뭐만 고려한다라고 했냐면 요소니까 제조 간접비만. 아까 여기는 총원가니까 총원가 썼다면 이제 여기에는 제조 간접비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매출원가의 제조 간접비 얘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원가 요소니까. 그리고 비례배분법이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 지금 이제 원가 요소별이니까 일단은 제조 간접비만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총원가 기준이니까 직제, 직로, 재간의 합계를 봤다면. 되세요? 그러면 원가 요소별이니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또 매출원가 다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비례배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제조간접비 얼마? 20이죠, 2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제조간접비는요? 30. 그 다음에 기말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는 50. 맞죠? 이거를 다 더하면 얘가 1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이 세 가지의 전체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제간이라 좀 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배부 차이 20만 원만큼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 가산을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다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고려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체 제조간접비에서 해당 놈의 제조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우리가 요 배부차 20만 원을 가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말 제공품에 가산할 금액은 여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배부 차이 여러분 2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20만 원은 우리가 비례배부법이니까 일단 전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배부법이니까.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원가 요소별이니까 제조간접비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전체 제조간접비가 분모로 와야죠. 100만 원. 그리고 해당 구하고자 하는 놈의 제조간접비가 분자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품에 배부될 우리가 기말 제품에 가산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배부 차이는 20만 원. 이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 비례배부법이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 세 가지 전체 다 합계한 게 분모.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기말 제품의 제조간접비 분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요게 기말 제품에 가산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가산이야 가산. 차값이면 대변으로 가야 되게 헷갈려 은근히. 시험에는 가산 차감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과소배부 과대배부 꼭 명심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에 가산될 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구해볼게요. 여기. 자,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총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이 이제 비례배부법이고 제조간접비만 고려하는 거니까 전체 제조간접비 합계 100만 원. 이 중에서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 5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 매출원가에 가산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계산 문제도 있고 말 문제가 있는데 말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말 문제 좀 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요거 하고 종합원가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그 5개 보셨죠? 맨 마지막 제가 저번에 뭐 올렸는데 5개 보세요라고 저 그냥 하겠습니다.